안녕하세요, 여러분. 감동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입니다. 바로 황혼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 40년, 50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가 노년에 헤어지는 일.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는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45년을 함께 살다가 70세에 이혼한 최영애 씨입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했죠. 이 나이에 왜 이혼을 해? 그냥 참고 사는 게 낫지 않아? 하지만 영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오늘은 황혼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긴 이야기, 그리고 이혼 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8년 첫 만남. 이야기는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의 작은 다방에서 25의 최영애 씨는 선을 보러 왔어요. 맞은편에는 30살의 남자 박민철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민철 씨는 작은 회사의 사무직원이었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괜찮아 보였죠. 두 사람은 어색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이랑 동생 둘 있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 후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했어요. 1978년 봄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영애 씨는 그때 생각했죠. 이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초반 10년은 평범했어요. 민철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했습니다. 영애 씨는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키웠죠.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2년 후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영애 씨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 준비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에는 남편과 아이들 식사 준비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민철 씨는 그런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시대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영애 씨도 불만은 있었지만 참았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15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영애 씨는 40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고요. 어느 날 영애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둘이 영화라도 볼까? 하지만 민철 씨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무슨 영화? 피곤한데 집에서 쉬어야지. 그래도 우리 데이트 한 게 언제야? 결혼기념일도 다가오는데. 결혼기념일이 뭐가 중요해? 그런 거 챙기는 거 다 허세야. 영애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 많이 들어보셨죠? 작은 서운함들이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결혼 20년 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영애 씨는 친구를 만나서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 같아. 친구가 물었어요. 그래도 바람 피우지 않고 돈 잘 벌어오잖아.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게 다야?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 마음도 필요하지. 하지만 친구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나이에 무슨 마음이 필요해? 그냥 익숙한 사람이랑 사는 거지.
영희 씨는 그 말에 씁쓸했습니다. 익숙한 사람? 그게 부부야? 결혼 3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이제 집에는 영희 씨와 민철 씨 단둘만 남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떠난 후에 집이 얼마나 조용한지 아시나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공허함. 영희 씨는 그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바빴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남편과 잘 지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제 아이들도 없는데 남편과 다 있으니까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TV를 보면서 묵묵히 식사만 했죠. 밥 더 먹을래? 아니, 됐어. 이게 전부였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각자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손을 잡는 일도 대화하는 일도 없었죠. 영희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게 부부의 모습인가?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아닌가? 결혼 4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민철 씨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이제 남편은 집에 하루 종일 있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불안했어요. 이제 하루 종일 남편이랑 같이 있어야 하다니.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철 씨는 퇴직 후 할 일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에 또 TV 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에게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밥은 왜 이렇게 대충 해? 반찬도 맨날 똑같고. 청소는 언제 할 거야? 먼지가 쌓였잖아. 너는 하루 종일 뭐 하면서 사는 거야? 영애 씨는 화가 났습니다. 40년 동안 집안일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다니. 하지만 참았어요. 늘 그랬듯이.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애 씨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죠. 아침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어요.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민철 씨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점심을 밖에서 먹어? 그럼 나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밥만 하면 돼요. 밥을 내가 해? 당신이 해놔야지. 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나도 가끔은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왜 그것도 안 돼요? 집에 남편 있는데 밥도 안 차려놓고 나가는 게 어딨어? 친구가 남편보다 중요해? 그 말에 영희 씨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40년 동안 내가 해준 밥을 당연하게 먹었잖아요. 단 하루도 고맙다는 말 없이.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내 삶이 있어요.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영희 씨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 사람과 더 이상 못 살겠구나. 그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혼. 내가 정말 이혼을 하겠다는 건가? 45년을 함께 산 사람.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던 사람. 하지만 솔직히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생각했어요. 결혼 초반 10년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던 시절. 남편은 늘 회사 일만 중요하다고 했고
아내의 힘든 마음은 몰랐죠. 중반 20년 아이들이 자라던 시절, 남편은 여전히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었고, 영희 씨는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요. 후반 15년 아이들이 독립한 후, 남편과 단둘이 남았지만 할 말이 없었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식어버렸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뭐였을까? 그냥 가정부? 아니면 아이들 엄마? 영희 씨는 자신이 한 번도 아내로서, 여자로서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이제 70이었어요. 통계적으로 여자의 평균 수명이 85세쯤 된다고 하니 15년 정도 남은 거죠. 내가 죽기 전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15년을 더. 그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민철 씨는 커피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미쳤어?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혼을 해? 나이가 많아서 더 이혼해야 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민철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돈은? 집은?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들은 생각 안 해? 아이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 아이들은 다 컸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민철 씨는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이혼 안 해. 하지만 영희 씨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당신이 안 해도 나는 할 거예요. 영희 씨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농담이죠? 아니야, 진심이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에요? 엄마도 생각 많이 했어. 근데 더 이상 아빠랑 못 살겠더라. 엄마 그냥 참고 사세요. 이 나이에 이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도 창피하고요. 영희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조차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딸에게도 전화했어요. 딸 수진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영희 씨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45년 동안 참고 살았던 일, 남편의 무관심, 자신의 외로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어요. 엄마 진짜 힘드셨구나. 응,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정말 이혼이 답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영희 씨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의 이혼 소식은 금방 동네에 퍼졌어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최 여사님 댁에서 이혼한대요. 뭐? 그 나이에? 그러게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영희 씨가 시장에 가면 아는 사람들이 피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였죠. 어떤 사람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최 여사님 정말 이혼하시는 거예요? 네, 왜요? 남편분이 바람이라도 피웠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요?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살려고요? 영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친구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영희야, 다시 생각해봐.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그래도 익숙한 사람이랑 사는 게 낫지 않아. 외롭게 늙고 싶어. 남편이라도 있어야지. 모두들 영애 씨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정미였습니다. 정미는 영애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희야, 내 마음 알아. 나도 비슷한 생각 해봤거든. 정말 응. 근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 너는 대단해. 정말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남은 인생은 내 거야. 그 말에 영애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영애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요. 변호사는 나이 많은 여자를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집은 남편이 갖는 걸로 하고 저는 재산의 반만 받을게요. 자녀분들은? 다 컸어요. 이미 독립했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민철 씨는 끝까지 거부했지만 결국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애 씨의 의지가 너무 확고했거든요. 2023년 가을 두 사람은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받았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영희 씨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허전한 건 사실이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여러분, 지금까지가 이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다가 헤어진 부부. 그리고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여자.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혼 후 영애 씨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이혼이 잘한 선택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가 된 첫날, 이혼 후 영희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전세를 얻었어요.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영희 씨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첫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다 풀고 영희 씨는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느낌, 정말 혼자라는 실감.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말 잘한 걸까?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자유로움. 45년 만에 처음으로 영희 씨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남편 밥 챙길 필요 없고, 청소하지 않아도 잔소리 들을 사람 없고, 친구 만나러 가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게 내 집이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 영희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9시.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뭐라고 했을 시간이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영희 씨는 커피를 내려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영희 씨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집에만 있느라 동네를 제대로 구경한 적이 없었거든요. 산책을 하다가 작은 도서관을 발견했어요. 여기 도서관이 있었구나. 영희 씨는 들어가 봤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 책들이 가득했죠. 사서에게 물었어요. 여기 회원 가입 어떻게 하나요?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바로 해드릴게요. 영희 씨는 그날 도서관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 2권을 빌려왔어요. 오랜만에 읽는 책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죠.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시도했어요. 어느 날은 요리 유튜브를 보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입맛에 맞춰야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만들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오랜만에 친구 정미를 만났습니다. 영희야, 얼굴이 밝아졌다. 이혼 잘한 것 같네. 응. 처음엔 불안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 뭐가 제일 좋아? 자유.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정미는 부러운 눈으로 영희 씨를 봤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복지관에 가입했어요. 거기서 수영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수영을 배우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첫 수업날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들어갔을 때 영희 씨는 긴장했어요. 내 나이에 수영을 배워도 되나? 하지만 수영 강사는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희 씨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씩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1달, 2달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죠. 3달 후에는 자유형으로 25m를 헤엄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영희 씨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혼 후 3달이 지날 때였습니다. 딸 수진이가 영희 씨를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걱정 마. 수진이는 엄마를 유심히 봤습니다. 엄마 얼굴이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그래? 네.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엄마가 혼자 어떻게 사실까 하고. 근데 보니까 엄마가 더 행복해 보이네요. 영희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도 놀랐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엄마 미안해요. 처음에 엄마 마음도 모르고 이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넌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수진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 말에 영희 씨는 눈물이 났어요. 딸이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영희 씨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네. 요즘 잘 지내니? 네, 뭐.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준호야. 엄마 한번 볼래? 엄마 전 바빠요. 그래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가 이혼한 거 아직도 이해 안 돼요. 아빠 혼자 계신데 엄마는 혼자 편하게 사시는 거잖아요. 영희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4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넌 모를 거야. 그래도 이혼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영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복지관 수영장에서 한 남자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강동수 씨 72세. 5년 전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쳤는데 어느 날 강 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수영 잘하시네요. 배운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네. 6개월 됐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처음에는 물이 무서웠는데 이제 수영이 제일 즐거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친해졌습니다. 수영이 끝나면 가끔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강 씨는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제 아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암이 왔고 1년도 못 버티고 떠났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나아졌어요. 아내가 하늘에서 저보고 있을 텐데 제가 너무 슬퍼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영애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혼했어요. 45년을 살다가. 강 씨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러셨군요.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네. 근데 후회는 안 해요. 그럼 잘하신 거예요. 인생은 짧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죠. 두 사람은 그렇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영애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8시에 아침을 먹고 9시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수영장에 갑니다. 점심은 친구들과 만나거나 혼자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요.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다니거나 집에서 TV를 봅니다. 저녁에는 산책을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단순한 일상이지만 영희 씨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자신이 선택한 거니까요. 어느 날 영희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로 이혼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 나이 70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후회 없이.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애 씨가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전 남편 민철 씨를 만났어요.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민철 씨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더 휘어졌고 등도 굽은 것 같았죠.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봤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민철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선생님은요? 나도 뭐 그럭저럭.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민철 씨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영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45년 동안 당신 마음을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영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철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고맙지만 이제는 안 돼요. 전 지금이 행복해요. 혼자 있는 게 편하고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도 당신이 행복하다니 다행이네요. 민철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선생님도요. 영애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45년 전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늦었어. 난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 이혼 후 1년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 준호가 영애 씨를 찾아왔어요. 엄마, 준호야, 오랜만이다. 들어와. 준호는 엄마의 집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 벽에는 영애 씨가 수영하는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 여기서 잘 지내시는 거예요? 응. 아주 잘 지내.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왜? 그동안 엄마 마음도 모르고 이기적으로 생각했어요. 전 그냥 제 체면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한지는 생각 안 하고. 영애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아까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엄마랑 왜 이혼했냐고. 그랬구나.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너무 못했다고. 그 말 듣고 나니까 엄마가 왜 이혼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영애 씨도 눈물이 났어요. 힘들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준호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엄마 외롭지 않게. 고마워. 준호야. 모자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영애 씨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준호는 말했습니다. 엄마, 음식 맛있어요. 예전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엄마가 요새 요리에 재미 붙였거든. 보기 좋아요. 엄마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영애 씨는 웃었습니다. 엄마도 이런 엄마 처음이야. 2년 후에 영애 씨. 이혼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영애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수영은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노래교실에서는 합창단 공연까지 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독서 모임에 가입해서 매달 책을 읽고 토론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만난 강동수 씨와는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었고,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과는 매주 등산도 갔습니다. 영애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날 딸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강동수 씨랑 그냥 친구예요? 아니면 영애 씨는 웃었어요. 그냥 좋은 친구야. 나이 들어서 친구만 있어도 고마운 거야. 그래도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건 다른 거야. 엄마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아. 수진이는 엄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솔직히 제가 엄마 나이 되면 엄마처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넌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용기야. 어느 날 복지관 관장이 영애 씨를 찾아왔어요. 영희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연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희 씨가 이혼 후 어떻게 살고 계신지 경험담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영애 씨는 망설였어요. 제가요? 그런 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영희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용기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요. 영애 씨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강연 날 복지관 강당에는 50명도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대부분 여성 어르신들이었지만 남성 어르신들도 몇 분 계셨죠.
영희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45년을 결혼 생활을 하다가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말렸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혼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영희 씨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45년 동안 참고 살았던 일, 자신을 잃어버렸던 세월, 그리고 이혼 후 찾은 자유와 행복. 저는 이제 72살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10년, 15년, 20년.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제 행복을 위해서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가 두렵다고 현재에 갇혀 있지 마세요. 저는 70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영희 씨에게 다가왔어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50년을 참고 살았거든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영희 씨는 그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날 밤 영희 씨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 뭘까? 예전에는 행복이 남편과 자식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45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영희 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영희 씨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사는 거구나. 영희 씨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영희 씨는 강동수 씨와 산책을 했어요.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영희 씨 강연 잘하셨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복지관에서 소문났어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대요. 영희 씨는 쑥스러워했어요. 그냥 제 경험담을 이야기한 건데. 그게 중요한 거죠. 경험에서 나온 진짜 이야기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희 씨 후회한 적 없어요. 이혼한 거? 영희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단 한 번도. 외롭지는 않고요. 외롭지 않아요. 저한테는 좋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강 씨처럼요. 강 씨는 웃었습니다. 저도 영희 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걸어갔습니다. 연인이 아니라 친구로서, 서로를 의지하는 동반자로서. 여러분, 오늘 최영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45년을 함께 살다가 70세에 이혼한 여자. 주변에서는 모두 미쳤다고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막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영희 씨는 70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수영을 배우고, 노래를 하고, 친구를 사귀고. 나이가 많다는 건 경험이 많다는 뜻이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결혼 생활이 무조건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거죠. 셋째, 용기가 삶을 바꾼다는 것. 영애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주변의 시선, 자식들의 반대, 경제적 불안. 모든 걸 무릅쓰고 자신의 행복을 선택했어요. 그 용기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참고 참으며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 나이에 뭘 받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실 수 있어요. 물론 황혼이혼이 모든 사람의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영애 씨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황혼이혼이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사세요. 감동사연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